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25살의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와서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반 100살을 넘긴 이 시점이 그동안 힘든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일이라 도저히 손발이 떨리고 참을 수가 없어서 요즘 하루하루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배운 것 없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4살 차이가 납니다.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살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항상 당하면 당했지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 남편이었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정직하고 착하면 남한테 이용만 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을 알던 주변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갑질을 한다든지 남편이 그걸 이유로 복종이라도 하면 남편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순박한 남편 성격 때문에 저희 집은 돈이 모이기보다는 이래저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한 번은 보증까지 잘못 써줬어요. 근래 몇 년간 열심히 모은 돈이 싹 다 모두 날아가게 되었고 그 보증을 선 친구는 이미 어디로인가 도주하고 나서부터 집안이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진지하게 제가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딸아이도 있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울면서 싹싹 빌며 정말 저까지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날 거라며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꾹 참았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그런 성격 탓에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그만큼 가정적이고 저에게 지극정성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모두 날리고 실패했지만 다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딸아이에게조차도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신경 썼지만 저희 부부 둘 다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저는 밤 8시가 되어야 돌아오고 남편은 새벽 근무를 해서 딸아이와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매일 일을 해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항상 딸아이에게 미리 차려둔 식은 밥, 그리고 용돈을 주며 학교 마치면 뭐라도 끼니 챙겨 먹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딸아이가 외로울까봐 둘째라도 낳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자니 남편의 빚 문제가 터졌기에 둘째는커녕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어느덧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딸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는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좀 일찍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희 집에 웬 낯선 남자아이가 저희 딸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걸 목격을 했었죠. 저는 그날 저희 딸아이에게 좋게 얘기해봤지만 이미 사춘기가 와버린 딸아이는 그때부터 제 손을 벗어나 버리더군요. 결국 몇 번의 딸과의 다툼을 하다가 딸아이가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남편은 반쯤 정신이 나가서 경찰에 연락도 해봤지만 딸아이는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이 와중에 일은 또 해야 하는데 학교에도 가지 않던 딸아이를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렇게 2달 반쯤 지나서야 드디어 돌아온 딸아이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임신이라니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재워주던 남자친구의 친구랍니다. 즉 남자친구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더군요. 그게 걸려서 남자친구 집에 숨어서 지내던 걸 쫓겨나기까지 했다고요. 가출한 애들끼리 같이 지내다가 임신까지 한 걸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 이렇게 저희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도덕성도 안 좋은 모습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렇게 제 앞에서 세상 다 잃은 것 마냥 울고 있는 중학생 딸아이. 그것도 임신한 딸아이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의 탓도 있다 보니 일단 딸아이를 잘 타일러서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병원에 가서 도와주는 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딸아이도 겁이 나는지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남자들과 노는 걸 좋아하더군요.
정말 수시로 만나는 남자와 연락하는 남자가 넘쳐났습니다. 자기한테 공부는 취미가 없다며 중학교 성적도 나쁘고 갑자기 미용을 배우겠다더니 미용 학원을 가서도 남자 없이 살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매번 남자를 갈아치우며 살더군요. 정말 오죽하면 제가 어디 가서 제 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다 파진 옷을 입고 염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고등학생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학교에서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았다는 말에 저희 부부가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퇴학시키려는 걸 제가 수도 없이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해서 겨우 막아내게 되었고요. 딸은 저희 부부와 갈등도 심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희 부부가 말하는 거 뭐든지 안 들으려고만 했고 임신 사건 때 이후로는 그냥 부모란 그저 돈 주는 기계 수준으로만 생각하며 항상 뭐라고 하려고 하면 다른 부모와 비교를 하더군요. 누구네 아빠랑 누구네 엄마는 부자라서 멋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우리 집은 하루살이 마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다고, 자기가 어릴 때 따뜻한 밥이라도 같이 먹어준 적 있냐고, 그만큼 자기는 버려놓고 이제 와서 부모인 척 하지 말라고 하는 딸. 저는 그런 딸의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진즉에 굶어 죽었을 거라는 말을 해도 딸아이는 감흥이 없다는 듯 차갑게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딸이 20살이 되자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는지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해서 다니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친 듯이 뛰어갔더니 저희 딸아이가 글쎄 남자친구에게 두들겨 맞았더군요. 얼굴에 전신에 멍이 들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딸아이가 남자친구의 동생과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둘이서 남자친구 몰래 집에서 바람 피우는 장면을 남자친구에게 걸렸고 둘 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묵사발이 되도록 맞았던 거죠. 순간 저는 예전과 비슷한 사례를 겪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저희가 집에 데려와서 말하기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딸아이가 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게 짜릿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아서 사귀는데 사귀고 몇 달 지나면 어느새 지루해지고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자극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바람이라고. 바람 피우면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긴장도 넘치고 몰래 뭐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그런 딸아이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눈치를 보더니 자기도 이게 병인 거 아는데 어쩌냐고,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살 테니까 어차피 좋은 딸 노릇 앞으로는 못할 것 같으니 포기하라고, 자기도 자기가 쓰레기인 거 다 안다면서 나가더군요. 그 뒤로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저희 남편은 말 못할 고민이 생겼었죠. 사위는 다행히 착한 남자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제 딸이 좋았는지 모르겠으나 2년 동안을 따라다녔다는 택배 일을 하는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딸아이 미용실 손님으로 인연이 시작되어 딸아이에게 반했고 그 길로 2년간 따라다닌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순박하게 딸아이 남편감으로는 딱이었지만 딸아이의 이상한 성향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딸아이를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냐는 말에 딸아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그게 언제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제발 좀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의 빚도 다 갚았고 작은 돈이지만 모은 돈이 그래도 6천만 원 정도는 있었기에 제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세 구하는 데 보태라고 딸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은 참 잘 살더군요. 손자를 낳은 날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뻐서 딸아이를 정성으로 돌보며 산후조리를 도와주었고 딸아이가 출근할 때는 제가 아이를 돌봐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둘째 손녀 또한 낳았던 날은 저희 남편이 기뻐하며 애도 이제 둘이나 낳았으니 아이 둘이나 데리고 다니기 힘들 테니까 조금 더 큰 자동차를 사라면서 2천만 원을 줬었죠. 그랬는데 사위가 4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는 손자, 손녀와 함께 집을 찾아와서 갑자기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말하기를 이 애들 당신들이 키우라고 말하더군요.
사위가 저희 부부에게 갑자기 당신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위를 보자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걸 알게 되었죠. 사위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딸아이가 야반 도주를 했는데 야밤 도주 상대가 글쎄 사위의 친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한 맺힌 목소리로 어찌 바람을 피워도 자기 친구와 바람을 피우냐고 저희 앞에서 울부짖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자 손녀들 얼굴만 보면 악몽이 떠올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저희 보고 키워달라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첫째, 둘째 모두 자기 자식이 아니고 자기 친구 자식이라고 하는데 둘 다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며 남의 새끼 낳는다고 그 여자 임신했다고 선물 사주고 그렇게 사위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좋아했던 자기 자신이 지금은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진짜 인간을 낳은 게 아니라 짐승을 낳았다며 저희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사위에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사돈이 찾아와서는 제 남편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내뱉는데 정신적으로 2번이나 죽는 기분이더군요. 60이 다 된 나이에 갑자기 손자 손녀가 저희 몫으로 돌아오고 저와 남편은 여전히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은 뭘 할 수 없습니다. 딸아이는 지금도 연락이 안 되고 손자 손녀들 돌보기에는 저희 몸이 이제 따라주지를 않네요. 저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더는 밖에 일하기 힘든데 손녀딸을 업어 키우기가 힘듭니다. 남편도 곧 정년퇴임이고 저희 부부에게는 남은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짐승 같은 딸년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잘 책임질 것 같지도 않고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여태까지도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냥 삶이 지옥 그 자체네요.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